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먼저 첫 번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내용상 하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법이고, 그러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그게 하자치유랑 비교했을 때 취소 사유든 무효 사유든 상관없어요. 둘 다 처추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때? 적법한 처분은 어떻습니까? 적법한 처분에서도 처추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이유제시했을 때, 이유제시를 했잖아. 처추변은 했을 때 제대로 된 처분 사유를 제시한 게 맞아요. 근데 피고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논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게 바로 기속행위죠. 그러면 기속행위에서의 처분 사유라는 것은 성문법상 요건 사유밖에는 없어. 근데 그 기속행위 말고, 그러니까 성문법상 요건 사유를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는 거 말고 재량행위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법률 요건 부분이 아니라 법률 효과 부분이잖아요. 그 효과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1개월 영업정지를 할지 2개월 영업정지를 할지 3개월 영업정지를 할지에 대한 또 법적 효과 선택에 있어서도 재량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왜 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3월에 영업정지를 했는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근거도 역시 처분 사유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게 되면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적법한 처분인지 위법한 처분인지도 불문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했을 때 내용상 하자니까 무효 사유가 존재할 수 있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도 불문하는 것이고, 또한 재량권 행사의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도 불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요 사항적 한계가 따로 없어요. 모든 처분에 있어서 처추변은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에 대한 문제로 가본단 말이에요. 실체,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먼저 첫 번째, 처음에 제시했던 사유가 A 사유야. A 이유 제시하면서, 이건 이유 제시를 한 거니까 A 사유를 제시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 도중이라고 했지. 소송 도중에 B 사유를 제시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A 사유하고 B 사유하고 만약에 기사동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사유야? 전혀 다른 사유를 제시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유로 소송 도중에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 동일한 처분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첫 번째 동일 상대, 두 번째 동일 내용, 세 번째 동일 사유가 인정돼야 돼. 상대방이 똑같아야 되고, 그 내용적 구속력, 그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법적 효과, 그 다음에 그 왜 했는지 사유가 똑같아야 돼요. 상대와 내용과 사유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A라는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갑을 바꾸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3월에 영업정지라고 하게 되면 영업정지 3월이라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야. 사유를 바꾸는 거지. 근데 사유를 바꾼데 그 사유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A 사유를 근거로 한 처분과 그 다음에 B 사유를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게 같은 처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럼 처분이 바뀐다고. 처분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A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하고 B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물이 같아 달라. 소송물이 다르지. 소송물이 다르다. 소송물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 소송에서 법원이 심판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잖아. 얘는 뭘 판단해야 될까? 그러니까 인용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얘는 무엇을 심판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소송의 객체, 소송물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인용 판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A 처분이 위법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용 판결을 내리려고 하게 되면 B 처분이 위법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즉 소송물이 또 달라졌잖아. 그쵸? 그러면 소송물이 다르면 이거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 처추변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취소의 심리에서 당사자주의 얘기를 했을 때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고 변론주의라는 게 있다고 했어. 근데 처분권주의는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 세 가지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했지. 이것은 당사자의 처분에 맡긴다라는 문제였었고, 소개시와 소송물은 누가 결정해? 당사자는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원고 쪽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 소송을 시작할까 말까는 원고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 소송물, 무엇에 대한 판단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원고가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종료, 이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소취하를 하게 되면은 종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를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역시 원고가 결정하는 거, 청구를 인락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피고가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상 화해를 하게 되면 원고하고 피고의 둘 다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원고하고 피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소송물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원고. 근데 지금 피고가 처분 사유를 바꾸다가 보니까 소송물이 바뀌었어. 그럼 이거는 피고가 지금 소송물을 바꾼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 처분권주의는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거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뭐예요? 처분 사유만 좀 바꾸겠다는 거야. 소송물이 바뀌면 아예 소송이 바뀌는 거야. 처분 사유만 좀 바꾸겠다고 해놓고 나서 소송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게 되면 절차를 갈아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거꾸로 역진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 사이에 있어서 기사동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거꾸로 한번 들어가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비록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건 기본 원칙이야. 근데 처분권주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야? 소송물 부분이야. 소송물은 지금 11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게 되면은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소송물을, 취소의 소송물을 뭐라고 본다고 했어? 당일 처분의 위법성 존부, 이렇게 본다고 했지, 판례가. 독일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고 했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원고 적격에서 인정되었던 권리가 과연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독일의 취소의 소송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취소는 독일보단 오히려 프랑스 쪽이랑 가깝고 그쪽의 월권 소송처럼 우리는 거의 객관적 소송이라고 했어. 우리나라 취소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인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끝나는 소송이야. 처분의 위법성 존부, 이게 소송물이 되고 있단 말이야. 방금 뭐라고 했냐?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 해서 소송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A처분의 위법성이야. A처분의 위법성인데, 근데 이 지금 소송물이 바뀌면 안 되겠지? 소송물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 있잖아. A처분, 위법. A처분, 위법 두 개 있는데 어디가 바뀌는 문제야? A처분 부분에 손질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처분이 토속물이 유지가 되려면은 처분이 유지돼야 돼. 처분의 동일성이. 그리고 그 처분이 동일하다고 보려면 상대와 내용과 사유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고,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사동이라고 했어. 기사동. 그럼 결론 뭐야?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는 기사동이 인정돼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온가? 오, 힘들어. 아니, 이 건물만 들어오면 힘들어. 네, 이 건물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어. 네, 안 좋은 기운을 내뿜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안 좋은 기운 얘기해줬나? 내가 안 좋은 기운 얘기해줬어? 밑에 내려가니까 형님이 우리 딸 수련회 갔다고, 캠핑 갔다고. 그래서 어디서? 친구들이랑. 그게 아니라 성당에서 갔다고. 하여튼 요즘 애들 참 편하게 살아 막 이러는 거야. 그렇지, 뭐 우리 땐 그렇지 않았지. 그래 오케이. 그런데 무슨 얘기지? 성당, 난 교회.
그럼 또 하나 뭐 있어? 종교는 아닌데 사람들이 종교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불교라는 게 있지. 그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잖아. 그죠? 부다는 신이 아니잖아. 그냥 사람이라고요. 그냥 존경할 사람. 그건 뭐 그냥 뭐 공자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근데 그 이제 불교에 귀한 우리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재수할 때 우리 반에 공부 제일 잘했던 애거든. 걔는 뭐 거의 뭐 걔 이상하게 제일 잘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잘하는데 전국 1등은 못했어. 우리 반에 전국 1등들이 많았고 거의 우리 반 안에서만 했거든. 73명 안에서만. 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 평균은 그 새끼가 제일 높아. 근데 뭐 진짜 남자애인데 머리가 빡빡이에요. 자른 거야. 예. 머리가 없는 게 아니야. 예. 왜 머리가 웃지 마. 머리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일인데. 이제 내가 머리 빠지는 건가 막 싶고 막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어저께 미용실 바꿔갖고 가서 파마를 한 거야. 빠져 보일까봐. 네, 사실 이제 머리를 묶으려고 좀 기르고 있는 중인데 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배용준의 머리 묶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안 어울린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대학 다닐 때 그 하얀색 저 니트 그거 있잖아. 그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뒤에 있는 얼마 전에 나한테 이제 소개팅을 시켜준 우리 은행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다 친한데 서로 그냥 이 땡중 새끼야 막 서로 막 이러거든. 스님이야 걔는. 스님이네 우리 이 땡중 새끼야 막 이러거든. 우리끼리니까 뭐 이렇게 친구끼리는 뭐 쌍욕이 그냥 애정의 표현이잖아. 씨발놈이 막 이러면 널 사랑해 이런 뜻이잖아. 그치?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얘가 뒤에서 둘이 성적 차이가 현격히 나요. 얘는 너무 많은 점수를 남기면 서울법대를 갔고 미안한 얘기인데 이 친구한테는 얘는 서강대를 갔어요. 그 점수가 상당히 크죠. 네, 그대로 치면은 우리는 뭐 다른 뭐 수시 단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점수여서 엄청난 점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되게 친한데 방해를 하고 싶어 공부를.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의 뭐 비버릴지 아이들이었어요. 엉망진창인 애들이야. 막 뒤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막 그 무릎 위에 앉혀놓고 여자애 앉혀놓고 막 이렇게 꼭 껴안고 수업 듣고 막 선생님들 뭐라고 안 해. 점수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맘대로 하셔. 이거야. 그냥 엉망진창인 반이지. 아까 그 뒷머리 그 새끼, 뒤통수 그 새끼는 그 막 헤비메탈 막 이게 저 앞에 맨 앞에 선생님한테까지 들려. 예. 교실 존나 큰데 맨 뒤에 앉아 맨날. 네, 그것도 이상하게 폭 들어간 곳이 있었어. 기둥 사이에. 거기 맨날 앉아갖고 막 듣는데, 우리도 다 들려. 그 새끼 노래 듣는 거. 저 새끼 귀 안 찢어지나? 싶을 정도인데, 그냥 그러고 살아. 엉망진창이죠.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계속 맨날 찔러.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우리 땡중이가, 그 얘기는 사실을 한번 보겠다고 1차를 한번 본 후 떨어진 것도 아니야. 본 후 바로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불교로 기일을 했죠. 가서 나는 스님이 되겠어 이러면서 그럼 씨발 너 공부 왜 했냐? 아빠가 가래 막 그래서 간 거야. 그냥 아빠의 목표는 달성시켜 드렸으니까 이젠 난 내 길을 간다 막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막 외제차 끌고 다녀요. 네. 그 스님 그 뭐라 불러 그거 입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선글라스 끼고 담배 피우면서 막 이러고 다녀. 이 땡중 새끼 막 우리가 술 먹자 그러면 나와서 고기 먹으면 술 먹어.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론이 중요하지 막 이래. 제정신 아니야. 되게 인정받는 스님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 새끼가 아무튼 그래 막 뒤에서 막 찌르니까 우리는 이제 언젠가 이 새끼 폭발한다. 저 정도면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다 뒤를 딱 돌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당tor에서 뒤를 딱 도네. 그 여자애들도 엄청 관심 많았거든. 쟤네 둘의 그 상황 관계에 대해서. 또 그 땡중이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너무 잘생긴데 머리 빡빡인데 근데도 너무 잘생기니까 이거 좀 이상해. 이거 뭐 모든 걸 다 갖춘 새끼인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막 그랬는데 딱 돌자마자 딱 한 말이 그 친구한테 너에게서 나쁜 기운이 느껴져. 그리고 다시 딱 앞을 본 거야.
걔 완승이죠. 그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뒤에서 더 이상 못 지르는, 별로 재미없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이걸 못 살려, 지금 내가. 이거 되게 웃긴 거거든? 이거 원래 막 까르르까르 터지는 그런 건데, 내가 오늘 아주 지금 힘들어. 지금 이 건물에 이상한 기운이 있어, 지금. 나쁜 기운이 있어. 나쁜 기운이 느껴져, 지금. 우리 땡중이가 필요해. 그 새끼 와갖고, 부적을 하나 붙여주고 가야 돼. 아무튼, 가봐, 저분사 추가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첫 번째,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처분권주의는 첫 번째 소개시, 그리고 소송물, 소종료, 여기가 문제가 되겠지.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태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말이 아닌 거야, 지금. 소송물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송물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판례대로 당해처분의 위법성 존북 판례대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110페이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당해처분의 위법성 존부예요. 위법성 일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당해처분 요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 범위 안에서만 첫 주변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이거야. 첫 번째,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이어야 되고, 세 번째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 그 이 중에 이제 동일한 사유 이쪽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처분 사유의 동일성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이 처분 사유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야. 두 개 나눠졌을 때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했죠. 근거와 이유에서 근거 부분, 그다음 이유 부분,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 이 법적인 근거는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분이 바뀐다거나 이 소송물이 바뀐다거나 하지 않아요. 처분이 아니 뭐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3월에 영업정지를 하든 아니면 공정위생관리법을 근거로 3월에 영업정지를 하든 그것 때문에 처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태상 한계와 관련돼서 얘기하게 되면, 왜냐하면 법령상 근거 그거는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일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령상 근거를 바꿔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예수님 손바닥으로 할 걸 그랬다. 손바닥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냥 무한궤도야. 무한궤도 신해철입니다. 그게 상관없어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동이 인정돼야 된다고. 거꾸로 돌려봐. 이제 돌려보면 기사동이 깨지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인 사유의 동일성이 깨진다고.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면 결국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사동이 인정돼야 된다.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 사이에 기사동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봐. 이 기사동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법구사기라고 돼 있죠. 110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법구사기.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건 옷 벗고 사기치는 거예요. 옷 벗고 사기치면 안 되죠. 옷 입고 사기쳐야죠. 옷 벗고 사기친다. 법구사기.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요번 포인트야. 법률적으로 평가 이전에 그걸로 보지 말라고.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이거죠. 법구사기,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봐봐. 유흥주점에서 룸사롱에서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까지 하면 영업정지 사유라고 했지. 고용을 했는데 방에 집어넣으면, 유흥행위를 시키면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 사유야. 뭐로 할까? 정지로 할까? 취소로 할까? 사실 문제는 취소했었어. 시켰어. 거기까지 가봐. 근데 이거야.
너는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행을 시켰지 않냐? 그래서 너한테 제재처벌 하는 거야. 라고 처음에 이유 제시할 때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너는 갑이라는 청소년 유흥접견을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갑이라고 했어. 근데 소송 도중에 그게 밝혀진 거야. 갑은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저기 일본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극강동안 선발대회 이런 거 있다고 했지. 아, 그 얘기 아니었나? 아, 저건 얘기했지. 우리 학교에서는 뭘 했다고? 우리 학교에서 뭐 했다고 했어? 대회 했다고 했잖아. 대회 우리가 개최했다고. 성북구 동네 깡패 척결 목적으로 뭐 했다고 했어? 우린 천하대일 무술 대회를 했어요. 학교 안에 싸움 잘하는 애 존나 많아. 어느 학교든 싸움 잘하는 애들은 존나 많아요. 뭘 준다 하면 당연히 나옵니다. 치고받고 싸우라고 해도, 그죠? 또 이기면 또 영웅이잖아, 그죠? 또 뭐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 지금. 천하제일 무술 대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거기 또 진짜요? 그 천리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발 이렇게 휘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나오고, 이거 달심? 있고 모르는 거야? 이거를? 스트리트 파이터? 알았어. 천하대일 무술 대회인데 그럼 알았어. 드래곤볼 찾진 않았고 숨겨놓았어. 그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갑이 누구냐면 사실은 되게 극강동안이었던 거예요. 극강동안. 부럽지? 몇 살이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알았어?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얘기하면 안 돼. 알지?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약속해.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 나이 때도 얘기하지 마. 알고 지천명 넘어간 다음에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사람 죽였어요. 네. 말고문이죠. 네. 그 얘가 청소년이 아니야. 그냥 뭐라고 했냐? 근데 그때 당시에 니네 뭐 실제로는 룸사롱에 사실 이렇게 고용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불법 뭘 하죠? 보도방을 하잖아요. 보도방, 그죠? 그죠? 맨날 우리 뭐 이렇게 맨날 밤마다 가는 도서관 가면은 도서관 바로 문 앞에 맨날 보도방 차가 있어요. 그 맨날 옷 벗은 여자들이 왔다 갔다 거려. 예. 그래서 담배 피러 나가는 건 아니야. 근데 담배 피러 나가면 계속 계셔. 그죠? 네, 그 원인 결과관계 정확히 봐야 돼. 네. 보도방은 불법이거든. 보도방은 잡으면 잡는데, 근데 안 잡아요, 경찰들은. 왜냐면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야지, 하거든. 막, 뒤봐주는 보도방도 많고, 옛날 경찰들 가르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자기 아는 집인데 막 이러면서 선생님 예? 말해. 되게 착한 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할인데 관할 안에서 내가 합격시켜줬다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성북서는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잡혀가던 곳인데 근데 나도 궁금해서 간 거야. 예, 밥 사준다고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똑같은지 안에 구조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사람도 다 바뀌고 뭐 다 바뀌었더라고 구조가. 예. 근데 이제 자기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음식 앞에다 세웠는데 뭐 쫄아가지고 계속 밖을 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도 경찰이지만 경찰이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야. 경찰도 경찰이 무섭거든.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경찰은 다 무서워요, 원래. 저는 경찰이 무섭지 않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아니라, 감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감옥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벌금을 무서워합니다. 벌금은 무서워요. 돈이 나가니까. 그죠? 몸으로 때우는 건 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은 극강도의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그때 고용돼 있던 사람이 을이 있었어. 근데 을은 청소년이 맞아. 얘는 극강 노안이야. 그래갖고 얘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얘가 청소년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서문사를 받고. 그러면 이 소송 도중에 첫 주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만약 가능하면 넌 을을 고용했기 때문에 내가 영업허가 취소를 한 거야 라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거고 그 제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럼 피고의 초추변의 목적은 달성되는 거죠. 안 된다고요.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시키면 안 돼라고 돼 있는 거니까 얘도 청소년을 고용했다 얘도 청소년을 고용했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법률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했잖아. 뭘 보라는 거야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죠. 예, 지문을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근데 지문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 DNA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청소년이면 민증이 없으니까 민증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죠? 민증이 없어. 물론 위조했을 수는 있죠. 네. 아무튼 간에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한 문제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상한계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상한계, 아까 전에 하자치유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자치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후 보완행위가 존재했던 존재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 사유가 존재했던 존재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판단 시점은 둘 다 당연히 판결시야. 하자치유가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이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이야. 그러면 적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다음엔 판결 선고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판결시가 되는 거라고요.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시점을 말하는 거라고. 아까는 행정쟁송제기이전설, 행정소송제기이전설, 행정소송 종결의전설 이런 말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판단 기준시야.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초추변의 표준시가 되는 거라고요. 표준시가. 그거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 오케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언제 존재하는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게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였죠. 근데 그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든 판결시로 보든지 간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법령 상태, 사실 상태까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준시 이후에 법령 개정이 있었어. 그렇게 된 개정된 법령, 그 다음에 기준시 이후에 만약에 사정 변경이 있었어. 그렇게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시 이후에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라거나 아니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래 그 법령 상태, 사실 상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없는 걸 얘가 주장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기준시를 처분시로 볼 거냐 아니면 판결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할 때 다른 사유를 언제 것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생각해봐.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었어. 그래서 처분 이후에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가지고 법령상 근거다, 사실상 근거다라고 처분 사유를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위법 판단 기준시가 언제 해야 되는 거야? 판결시여야 되는 거지, 판결시. 만약 처분시라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기준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 사유에 대해서 피고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원래부터 소용이 없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주장을 안 받아주는 거지. 시간상한계는 뭘 기억하라고? 표준시가 기준시다. 표준시가 기준시다. 첫 주변의 시간상한계 표준시는 바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시는 우리가 처분시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똑같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만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효과 봐봐봐. 111페이지에 효과로 가게 되면은 효과는 우선 기사동 인정되냐 안 돼. 이게 이제 핵심이죠. 기사동 인정되냐 안 돼.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 첫 주변 인정되죠. 인정이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A 사유를 B 사유로 1대1 교환적 변경한다고 생각해봐요. 교환적 변경한다. 그러면 이게 기사동 인정돼서 첫 주변이 허용이 되면은 법원은 A 사유를 가지고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B 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허용이 됐으니까 A 사유 버리고 B 사유로 넘어간 거야. 그럼 B 사유 기준으로 판단 내리게 되겠지. 근데 만약 허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허용이 되면은 적법한 걸 인정됐으니까 기각 판결 나오겠죠. 허용이 안 되면 B 사유는 법원이 전혀 고려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냥 당초 사유, A 사유만 가지고 판단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처분이 위법이었다고 치면은 뭐가 나와요? 인용 판결 나오겠죠. 그죠? 취소 판결 나오죠. 그럼 뒤에 있는 말은 뭐야? 소송 도중에 피고가 갑자기 같은 처분에 대해서 B 사유를 주장했단 말이야. 주장한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주장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첫 추변이 허용된다 안 된다는 것은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겁니다. 이 소송에서 결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건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얘가 처분을 바꾼 거예요. 예, 법원은 그걸 가지고 판결에 반영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는 그 피고 행정청하고 원고 갑하고 사이에 있어서 그냥 처분을 바꾼 거예요. 기사동 인정 안 됐잖아. 인정 안 됐으면 처분은 A 처분에서 B 처분 바뀐 거잖아. 바뀌었으면 B 처분도 나한테 지금 침입적이잖아. 그럼 B 처분에 또 불복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 똑같은 사건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굳이 새로 소송을 제기할 것 없이 어떻게? 소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소변경을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행상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왜 행정절차법 23조부터 출발을 시킨 거냐면 맨날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래요. 구별 개념. 하자의 치유랑 항상 비교하는 문제를 내요. 왜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 소송물을 무엇으로 볼 것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제일 핵심은 실체상 한계입니다. 근데 그 실체상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끌고 들어왔냐면 처분권 주의부터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소송물이 있었죠. 소송물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첫 추변의 허용 범위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봐봐. 소송물을 넓게 인정했어. 그 110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광의설. 예, 넓게 인정을 하잖아. 넓게 인정,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해볼까? 이게 소송물이고 이게 소송물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A 사유를 B 사유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노란색처럼 소송물의 범위를 확대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소송물의 변경을 가합니까 안 합니까? 가하지 않죠. 결국 노란색 안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하얀색처럼 소송물의 범위를 좁게 봐버리게 되면은 그 사유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송물이 변경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용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결론 연결시킬 수 있겠어? 소송물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비례하여 첫 추변의 허용 범위도 넓어지고 소송물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면은 비례해서 역시 첫 추변의 허용 범위도 좁아지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라고요. 그거야.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는 이 첫 추변의 논의를 소송물 이론으로부터 끌어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이유 제시로부터 끌어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양쪽의 특징이 문제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유 제시로부터 출발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유 제시 쪽이 약간은 좀 더 숫자가 적습니다. 소송물 이론 쪽이 다수예요. 다수긴 한데 그쪽부터 한번 연결시켜 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 이유 제시를 안 한 경우와 한 경우에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 하자치유와 처추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하자치유하고 처사추변을 비교하는 얘기가 계속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봐봐. 구별 개념.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평화주의자라고. 싸우지 말자.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보완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자치유 연결시키고 싶어서. 하지만 처사추변은 이미 싸움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이미 링 위에 올라갔으면 둘이 뭐 악수하고 내려올 문제가 아니야. 한 새끼 죽여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자치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하지만 처사추변은 내용상 하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자치유는 처분 이후의 사유를 가지고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처분시기 때문에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세 개 포인트가 하자치유와 처사추변을 비교하는 기본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면은 109페이지에는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는 뭐야? 도적시다. 도적대들 있죠, 도적대들. 그러니까 이명박 생각하면 돼요. 이명박은 똘마니들이 오야봉을 계속 까잖아요. 그쵸? 왜 그랬죠? 이명박하고 전두환하고 둘을 비교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전두환하고 이명박하고 하면 누가 더 쓰레기예요? 용호상박이죠. 그죠? 네. 전두환은 그냥 사람을 막 그냥 아무나 죽이는 놈이고, 이명박은 죽을 만큼 돈을 뺏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깡패 건달, 이거는 그냥 양아치. 근데 나쁜 짓의 수준은 용호상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두환은 지금까지 멀쩡하게 저게 살아있고, 이명박은 병신같이 저 안에 들어가고, 맨날 욕이나 처먹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똘마니 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똘마니를 잘 관리해줘야죠. 그죠? 나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애들은 아무리 내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간에 제대로 보장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장세동이 이런 애들 보면 지금도 전두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냐? 난 지금도 그러는데 남자들은 단순히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냐? 참네. 난 목숨이 여러 개여서 그래. 왜? 목숨이 되게 많어.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죽으려고 했을 때 나한테 찾아왔었거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진짜로 들려요. 귀로. 그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직접.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와서 진짜 얘기를 귀에다가 막 바람 불잖아? 이러잖아? 소름, 와, 진짜 작살이에요, 진짜.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는 단순히, 가위 눌린 귀신 만났을 때 느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완전 이 위축됨? 도대체 이상한 느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준비를 딱 했을 때, 죽지 마라,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몇 마디 딱 하고 가셨어. 근데 되게 뭔가 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죽지 마라.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딱 가셨는데 그리고 아침에 그게 새벽 6시였는데 아침 8시에 해결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 누군가가 날 찾아옵니다. 갑자기 날 찾아오더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탁 뚫리더니 그게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와우. 그땐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거든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는데 계시군 이란 거야. 내가 봤는데 그거 어떻게 안 믿어, 그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성경책을 막 10회독을 하였으나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되게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믿고 나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게 막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행정법의 아버지의 말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고 무신분립이라 하였습니다. 그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여기서 도적시다 이거죠. 도적시다가 뭐야? 독, 소송, 도중, 적법 확보, 시, 이유 제시, 다 다른 사유. 이거예요. 도적대들은 그 시다바리를 아무 때나 막 바꿔요. 양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대는 뭐라고요? 시다바리를 바꾼다. 처분 사유를 바꾼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그 정의가 도적시다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정의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송 도중인 거야. 그래 적법 확보가 필요한 거야. 이미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효력 유지가 목적이 아니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 사유는 언제 제시했던 거야? 이유 제시 때 던졌던 그 말, 그걸 바꾸는 거야. 뭐로? 다른 사유로. 그런데 기사동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여야 하는 것이겠죠. 됐고, 그 다음 법원의 판결 113페이지 법원의 판결. 우리가 재판작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었지. 뭐뭐뭐가 있었어?
재판작용에는 판결과 결정과 명령과 세 개가 있었지. 법원은 판결과 결정이라는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관은 명령이라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은 뭐야? 재판은 법원의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결정 또는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불복 방법이죠. 상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은 항고를 제기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한 판결은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종국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판결 그러면 종국 판결이야. 1심을 종료시키고 2심을 종료시키고 3심을 종료시키는 판결, 종국 판결. 이거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중간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판결. 중간 판결은 사람 귀찮게 할 때 그런 거예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우리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잖아. 둘이 겁나게 치고받고 싸우면 우리 이제 지켜보다가 잘 싸워요? 싸움 잘해요? 얼마큼 잘해요? 싸워봐요. 이러죠. 누가? 윤시윤이 그랬잖아요. 그죠? 친애하는 판사님께서 싸움 잘해요? 네. 싸움 못하는데요. 싸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때렸어? 그래 묻잖아. 그치? 네. 뭔 소리야 이게.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우면 둘이 얘가 쓰러지고 얘가 이기잖아. 그러면 you win. 이게 당사자주의잖아. 네. 그렇게 하는데 둘이 싸우는데 이 새끼들이 싸움을 안 하네. 싸움을 안 하는 경우 봤죠. 어디서 봤어요? 그 K1에서 계속, K1이 뭔지 알죠? 자동차 말고 UFC 전에 유명했던 거 K1 입식 타격기, 서서 싸우기, 엎드리지 말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있어. 네, 그 저기 은행원이 1등하고 했던 거. 은행원 누구야 이게? 1등한 애가 이름 뭐지? 플라잉 니킥 차는 애. 레미 보니아스키. 쳐봐. 잘생긴 은행원이 있어. 걔 싸움 제일 잘해. 우리나라래. 전 세계에서. 네. 아무튼 밥샵도 이기고 그랬죠. 네. 거기서 우승을 제일 많이 한 애가 일본의 쪽발이 새끼인데 무사시라는 새끼 있어요. 네. 전 세계 싸움 제일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최홍만이라고 있죠. 최홍만. 같은 체급에서 싸움 제일 못하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싸움 못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싸움 못하는 사람 본 적 없는데? 네. 이게 이렇게만 해도 눈을 감잖아. 눈만 감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눈 감으면 끝이에요. 눈 감으면. 네. 눈깔 뽑을 수도 있죠. 물론 너구리가 눈깔을 다 집어넣어 주긴 하는데 그 너구리 만나기 전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사시가 자꾸 우승을 해요. 왜 우승을 했죠? 이 새끼는 마라톤 선수죠. 분명히 격투기 시합에 나왔는데 상대방이랑 싸우려면 계속 뛰도록 도망을 다녀. 그리고 심사위원이 다 쪽발이 새끼야. 쪽발이가 올라왔는데 쪽발이 새끼 심사원인데 근데 이 새끼는 맞지는 않는 거야.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때리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뭐야? 결국 이제 심판하면 얘가 우승하는 거야. 이러면 재밌어 재미없어? 그거 보려고 내가 돈 내고 거기 간 거 아니잖아. 그렇지? 한 새끼 죽을 때까지 처맞는 거 보고 싶어서 간 거잖아, 우리는. 그치? 그거 보러 짜릿짜릿하자. 처음에 그런 거 나왔을 땐 이건 너무 과격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 요즘 다 재밌다고 하잖아, 여자들도 막. 그죠? 네. 과격하긴. 세상에 정치만큼 과격한 게 있어. 그치? 과격은 그게 최고 과격이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심판이 들어가서 한마디 하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그게 중간 판결이야. 알겠어요? 판사가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야지 한 새끼가 넘어져야지 유인하고 재판을 끝내고 그만 이제 집에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퇴근 언제 하냐고. 둘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러고만 있는 거야. 계속 눈치만 보고 막 이거 뭐야 그게 재미없잖아. 그죠? 그럴 때 붙어 이거야. 붙어. 그게 중간 판결이야. 무슨 말이냐면 쟁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야. 쟁점이 평행선 달려버리면 언제 끝나? 안 끝나니까 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문제 안 나와. 그 종국 판결만 생각하면 돼요. 종국 판결. 그러면 우리가 취소에서도 소송 심리에는 소송 재판에서의 요건 심리하고 본안 재판에서의 본안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송 재판에서의 소송 판결과 본안 재판에서의 본안 판결이 있는 거죠. 소송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안 판결은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판결을 하기도 하고, 원고의 주장이 틀려먹었으면은 기각 판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인용은 인정할 인자에다가 받아들일 용자, 너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뜻이고, 기각 판결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 할 때 기자예요. 버릴 기자, 버릴 기자. 쓰레기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버릴 기자의 물리칠 각자야. 그래서 너의 주장을 배척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고개 끄덕이지 말라니까는, 그치? 쓰레기는 우리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트래쉬가 양키 새끼들 말인 거고, 한자가 아니라고. 기가, 쓰레기의 기가 버릴 기자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맞을걸?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 쓰레기는 안 나와? 국어에? 국어에 쓰레기 나와 안 나와? 쓰레기가 어인가 아인가 뭐 이렇게 낼래나? 국어로 나오면? 그래. 쓰레 바지 뭐 이런 게 나오나? 그게 바지인가 웃돌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기각 판결 이렇게 나오는데, 소송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면 그냥 본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안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소송 재판 단계에서의 판결이 아니잖아. 소송 재판 단계에서의 판결은 뭐밖에 없어? 소송 요건을 못 갖췄을 때의 소송 판결, 각하 판결 하나밖에 없는 각하 판결. 그죠? 그게 소송 판결, 각하 판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청구의 적법, 부적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부에 대한 판단,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되는 거고, 본안 판결. 본안으로 가게 되면 있지, 본안에는 우리가 소송의 종류가 뭐뭐뭐 있어요. 총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렇게 있죠. 젤로 센 놈이 형성소송이죠. 아예 그냥 뒤집어 버려. 그냥 법률관계를 한 방에 팍 그냥 이행소송 뭐야, 바꿔라 이렇게 시켜. 확인소송은 바꾸는 게 좋을 것으로 확인해 줄까?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겁나 약해 이건. 그죠? 세 개가 있는데, 이건 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용 판결의 성격을 통해서 볼 수 있지. 만약에 인용 판결이 형성 판결이면 그 소송은 형성 소송이고, 인용 판결이 이행 판결이면 그 소송은 이행 소송이고, 그 인용 판결이 확인 판결이면 그 소송은 확인 소송인 거예요. 그 판결의 종류든 아니면 소송의 종류든 똑같이 세 개의 종류가 있는 거죠. 밑에 그러면 항고에는 취소, 무효, 부작위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취소부터 보면, 취소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취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밑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끼어들어갖고 막 하고 싶은데, 내가 끼어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안 끼어들었거든. 담배만 피고 올라간다. 난 요번 쉬는 시간엔 가만히 있는다 막 이러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옆에 있는 형님이 제 직원이 한 명 오니까, 도대체 소쇼가 뭐야? 옆에 내가 끼어들고 싶은데 이러다가 뭐겠어. 그치? 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치? 아무튼 난 필수 과목 아니니까, 그치? 학원은 나에 관심이 없고 나도 학원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필수 과목 아니면 뭐 개무시하는 거지 뭐, 그치? 여러분들은 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국어가 중요해, 영어가 중요해, 한국사가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그렇죠? 행정법이 중요하죠. 시험의 합격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합격만이 목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학생들 저쪽에 시험 직전이고 애들이 완전히 마팅이 다 가고 나도 힘들고 지금 뭐 거의 뭐 계속 그러거든요. 여기 수업 없어도 여기 수업 오후에 있는 날 빼고는 저쪽 수업이 다 있어요. 오후 저녁으로. 그리고 새벽에 밤에는 저녁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갖고 이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문제 만들고 막 글 쓰고, 그러면 6시, 7시에 다시 집에 와. 그러면 거기서 쓴 글을 다시 와갖고 정리하면서 막 타이핑을 쳐갖고 막 준비해서 보내버리고 다시 수업을 들어요. 이 짓을 계속하면 잠은 언제냐, 그치? 그래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심하고, 그건 아니고 한 2주일, 3주일에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거야. 기절해서 못 일어나는 거. 이런 상황. 근데 그래도 이제 연락은 해놓고 기절을 하죠.
도저히 이건 안 되겠음 이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나 죽음 이렇게 나 지금 죽었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안 해. 충분히 어떤 강사보다 열심히 자기들을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딴 강사처럼 뭐 저기 GS란 순환만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 난 인생을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은 선생이지 나는 강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런 건데 그 얘기 왠지 까먹었으니까 좀 더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시험 직전이니까 내가 그랬지. 니네들이 많이 힘들고 지금 좀 포기하고 싶고 보름 남았으니까 막 이런 이해를 하는데 니네가 시험이 끝나면 극도의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허무감 안 느껴요. 왜 안 느끼냐면 공무원 시험은 이번 달에 있으면 다음 달에 또 있고 다음 달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계속. 그렇잖아. 내년 시험 봐봐. 그냥 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몰랐는데 1년 동안 학생들이랑 술을 겁나 먹어봤거든. 애들의 시험 직전, 시험 직후 막 애들 다 끌어내갖고 막 계속 먹어봤어. 애들의 심리 상태를 느끼고 싶은 거지. 이럴 때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시험 1차가 있다고 쳐. 그냥 1차, 2차, 3차 숫자로 치면 1시험이 끝났는데 이 발표가 뒤에 난단 말이야. 그 중간에 2시험이 있어. 그럼 2시험 발표가 뒤에 나는데 그 중간에 3시험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계속 시험 보는 거야. 근데 저쪽 애들은 뭐야? 1년에 한 번이란 말이야.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을 보기 위해서 겁나 달린 후 한 번의 미스가 나오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쟤네들도 1년에 2번만 봐주면 안 될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 2번만 봐도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건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물론 다르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대학 시험이 94년도에 1년에 시험 2번 봤어요. 수능을. 근데 그게 엄청난 혼란으로 넘어가요. 분명히 첫 번째 4월이었나? 그때 시험에서는 점수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는데 약간 간당간당 막 이런다? 이러면 있지. 그러면 이제 8월인가 9월에 이제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시험이 또 한 번 있어. 그러면 이제 본고사는 12월인가 1월인가 이때쯤 있었고, 한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2차 때 두 번째 수능을 볼 때 앞에 게 점수가 좋으니까 안 봐도 되거든. 그럼 안 볼까 사람들이?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도 그냥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는 1차 때까지 준비를 완료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하루만 버리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보는데 절대 더 안 나와요. 한 번의 시험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누그러져 있어요. 누그러져 있어서 뒤쪽에 점수가 더 잘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때 괜한 희망을 가지고 또 시험에 응시하니까 그걸 또 가려면 못해도 1, 2주는 어쨌든 한번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관련된 내용을. 그럼 그 과정에서 날아가는 시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본고사 준비를 가고 있다 여기서 맥커팅을 당하잖아. 다시 여기서 보름이라서 한 달 정도에 날아가 버리고 나면 다시 이게 본고사 준비가 회복되는데 걸리니까 다시 약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럼 보름으로 날아가는 게 총 한 달 반 정도가 날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무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1년에 여러 번 있다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마음이 좀 누그러져. 그렇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매 시험을 정말 인생을 걸고 보면 그러면 다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들 자꾸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강의를 이렇게 대충 하지만 대충 해야 돼요. 대충 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그 인생을 사는 자세가 된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해봐 소용없다고 했지. 잘하지 못한다고. 잘하려면 인생을 어떻게 사니 그 사람 자세가 표정 보면 안다고 했지. 그 사람 인생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보면 딱 나와 각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못 생각한 게 30대 초반 때는 내가 강의를 처음 할 때 잘못된 선배한테 배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수업이 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라. 노웨이, 절대 안 됩니다. 그 짓거리 하면 망합니다. 다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용의 전달이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날이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 하지만 학생은 뭐냐, 모의고사를 볼 때, 답안을 쓸 때,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이 여러 번 있으니까 한 번 시험을 볼 때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다 라고 학생은 보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이건 시험이니까, 우린 직업이니까 그냥 다른 맥락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 되고, 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시험 끝나고 되게 허무해질 건데, 거기서 허무해지면 니들 다 죽는다. 만약에 떨어졌을 때 뒤쪽 연결 안 되면 내년도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뭘 보냐, 너네들이 합격을 해서 밖에 나가서 변호사로 노무사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허무할 것이다. 모든 건 다 허무하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허무하다. 그러면 니네들 자살한다. 재미도 없고. 뭘 보냐, 나의 지식이 성장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껴라. 자기 개발에서 만족을 느껴라. 그게 무슨 말, 목표는 절대 내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잡아놓고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무해지지 않아요.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건물 전체에서 여러분들 몇 명인지 숫자를 얘기할 뻔했어. 오, 조심. 그렇죠? 네. 너무 많은데 이걸 얘기하면 내가 일탈하는 걸 세상에 드러나잖아. 그렇지? 안 되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빼고 이 건물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아주 허무해질 거고요. 공무원을 다 그만두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했다고 얘기하세요.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어쩔 건데. 내 학생이야? 다 떨어져라? 네. 난 떨어지길 원합니다. 꺼져라. 왜냐하면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다른 학생들이 합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난 그들의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난 이 사회가 중요하죠. 내 자식들이 커갖고 내 나이쯤 되어 커갖고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거지, 한두 새끼 공무원 되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지가 떨어 자살하든 말든 그건 나랑 관계 없잖아요. 그건 지 선택이었잖아요. 자살은 지가 선택한 거잖아. 병신인 거잖아. 그렇죠? 왜? 합격하면 뭐예요 그 새끼들? 행정법을 모르는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한 걸음도 뛰지 못한다고요. 알겠어요? 회사에 가는 게, 공무원들도 그냥 회사잖아요. 그죠?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법적으로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들어가서도 그냥 부장님, 과장님 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 돼서 회사를 가기 싫어진다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공무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 이유 뭐 직업을 찾는 거야,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삼성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같은 회사 다니고 싶지 않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회사였지만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로 가면 본인이 쓰레기가 돼요. 20년, 30년 동안 나는 소모품이 된다고요. 소모품이 돼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 실제 상황이에요. 네. 그냥 아침에 가갖고 뭐 은행이든 뭐 아니면 대기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가면 뭐 괜히 막 회의하고, 아무 의미 없는 회의 괜히 올라가 담배 한 대 피는 시간 그거 지랄하고, 내가 훨씬 더 성과가 많은데 높은데 왜 지랄을 해? 병신이야? 쓸데없는 거 갖고 군기나 잡고요. 의미 없는 짓을 많이 한다고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런 삶을 살면 하나뿐인 인생에서 정말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 키우고 나서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뭐 그동안 번 돈과 내 시간과 정력을 다 너에게 투자했는데 넌 왜 나한테 효도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사실 그 아이에 대한 불만이 아닐걸요? 왜? 지도 효도를 안 했으니까. 그치? 효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면요, 자식은 무조건 효도합니다. 보고 배운 게 있거든. 원래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는 줄 알거든. 네? 지가 불효를 했기 때문에 불효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초라한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왜 거기서 극도의 불안과 어떤 불만이 생기는 거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직업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직업에서 아무 만족도를 못 느끼거든. 그렇잖아.
돈을 시험은 못 번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예술이야.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여행을 다니고 이러고 절대 그런 부분에 불만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나는 이 짓거리 하는 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별 불만이 없어요, 세상에. 네. 그냥 나쁜 기운을 느끼면 피합니다, 그냥. 나쁜 기운이 느껴져. 땡중을 부를까,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뭐 이것이, 그게 다야. 근데 공무원이 되는데 행정법을 모르면 불만이 생겨요. 그렇잖아. 공무원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급 애들한테는 걔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들이 그러거든. 제가 만든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집행을 해보고 이런 얘기는 5급은 테니스병이다 이 새끼야. 그렇죠? 테니스병 무슨 말인지 알죠? 군대에서 우리 부대야 우리 대대장이 중령밖에 안 되니까 대대장님만 지나가시면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저기 사령부 가면 뭐야? 대대장 중령 이렇게 커피 타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다고 위로 올라가면 5급 4급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테니스병 진짜 테니스장 치운다니까. 니들이 무슨 정책을 겹쳐가고 위반을 해 이 새끼들아.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죠. 걔들 그냥 소모품이라 이건 안 맞는 방금 얘기랑. 그건 걔들 그냥 시다바리. 알겠어요? 시다바리.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하는 거잖아. 정말 너무 싫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것만 갖고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 당장 퇴사하는 게 목표야. 인생의 목표가 퇴사야. 빨리 딴 데로 가는 거야. 빨리 딴 데로. 내 친구 중에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보니까 맨날 퇴근이 늦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 제일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부러워했죠. 대박. 너가 제일 빨라. 너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애가 또 되게 착해. 근데 또 이번에 때려치고 또 싱가포르로 넘어갔어요. 다른 외국계 기업. 왜? 이젠 이것도 눈높이 안 맞아요. 엄청 편한데 우리나라 회사랑 비교하면 그것도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대. 이 새끼 봐라. 왜 저래? 또 다른 데로 또 넘어가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는 그렇게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못 해요. 결국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 복속된 그냥 물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행정법을 모르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떨어지라.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불편을 겪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경찰이 형사법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경찰이 형사법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우리 세금으로 돈 받고 있는 새끼가 나를 상담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상담해 줘야 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럼 돈을 네가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 월급을 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잖아. 그럼 주인이면 여러분들은 나의 슬레이브야. 그럼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이나 공무원은 다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편해진다고요. 형사법을 공부하지 않은 경찰의 등장. 이게 명박이 그네 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탄 자들이 있는 거잖아. 그런 걸 가지고 홍보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데 또 올라타서 돈 벌어먹고 있는 공당기 이런 새끼들도 있는 거고, 이게 다 나쁘니 다 지옥 갈 거거든요. 지옥길의 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을걸? 씨발 막 사회 이런 거 하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라면 난 절대 공무원 시장에 안 옵니다. 내가 강의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왜 공무원이 되는 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칩니까? 고등학교 때 배워.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으면 다시 고등학교로 가. 그럼 대체 행정법을 해야 될 이 아까운 시간에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 왜 하냐는 거예요.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저주했다고 하세요. 난 길 가다가 칼 맞으면은 깽값이나 받으면서 먹고 살면 되지 뭐. 그지? 내가 틀린 말 한 적 없거든. 난 태어나서. 그러니까 행정법을 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합격. 이거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딴 새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법 선택자만 모두 합격하는 그 세상 와야 된다. 네. 취소 소송은 행위 소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형성은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게 형성 소송인데 우리 항고 소송은 행위 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관계 변동의 문제로 보지 말고 뭐로 본다고? 직접적으로 다투는 행위, 즉 처분의 효력 변동 문제로 보라고 했죠. 처분 효력 변동을 시키는 게 바로 취소송이다. 따라서 취소 판결이든 변경 판결이든지 간에 그게 뭔지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취소든 변경이든 형성하고 있는 건 맞죠. 뭐를? 처분 효력을. 형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형성이 있고 두 번째 소극적 형성이 있어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냥 멈춰 있거나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 형성은 권리소송으로 보게 되면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고 행위소송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처분 효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분이 발령되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 형성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법률 관계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소송이라고 보게 되면은 처분의 효력을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취소송은 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형성소송입니다. 형성 판결이고요. 어디에도 나와 있다고 했어요? 4조 1호 N 29조 1항에 나와 있다고 했죠. 두 개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4조 1호 행정소송법 4조에 보게 되면 항고소송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1호에 취소송이 있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취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 않다. 취소송은 처분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 또는 변경을 한다. 이것은 바로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형성 소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조 1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거기는 대세효 규정이 있죠. 대세효 규정.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 대세효는 판결의 형성력을 소송의 제3자한테 확대시키는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형성력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원래 형성력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 피고 사이에 인정되는 게 바로 형성력인데 누구한테까지 미치게 한다고? 소송의 제3자한테까지 미치게 한다고. 그럼 이건 형성력의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 두 개를 기억한다고. 4조 1호, 29조 1항 이것은 취소송이 형성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무효등 확인 소송 등에 추가로 4개가 들어간다고. 4개가 총 5개 들어간다고 했죠. 그 정의 자체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 유무라고 하게 되면 유효, 무효 2개가 있겠지. 존재 여부라고 하게 되면 존재, 부존재 2개가 있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효력 쪽에서 유효, 무효 말고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실효도 확인할 수 있다. 실효도 확인할 수 있다. 실효 포함하면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무효와 부존재의 차이는 뭐냐면 무효와 부존재. 우리가 만약에 행정부 내부적으로다가 A라는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처분이 성립이 됐죠. 그러면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하려면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돼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별 처분으로 보게 되면 처분 통지서가 송달돼줘야 된다고. 송달이 돼줘야지만 대외적으로 표시가 돼줘야지만 처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존재했다? 그러니까 존재하면 다 유효야? 그건 아니지. 존재는 했는데 근데 그게 위법한 처분인 거야. 잘못 나온 거야. 잘못 나왔는데 겁나게 잘못된 거지. 아주 얼척없는 상황이야. 그게 바로 뭐야? 중대하고 명백한 거지. 위법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라고. 부존재는 외부적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야. 무효라는 것은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 알겠죠? 그러한 존재와 부존재, 유효와 무효, 실효까지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인 소송이 맞아요. 확인 판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분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서 모두 같이 확인되는 거야. 결과로서의 법률 관계도 같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리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권리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 권리존부의 확인은 행위소송에서는 무엇으로 대체하게 된다? 처분효력의 존부로서 권리존부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건 확인소송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알아두라고. 뭐 부작위협판소, 부작위협판송이 확인소송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로 나와요. 문제에서 맞는 말로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소송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실체적인 권리존부를 확인해야 돼요. 실체법상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부작위협판송은 뭐밖에 못해? 절차적 심리밖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처분의 효력 존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엄밀하게 확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림에서는 이거 확인성 아니라고 가르쳐요.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다 확인해봤는데 확인소송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 확인소송이 풀어야지 뭐, 그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여러분 대신 내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랬거든. 그냥 우리 수능해서 100점 맞읍시다. 뭘 그걸 또 이의제기를 합니까? 귀찮게. 그죠? 그러니까 저 문제풀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 해설이 전직렬 다 돼 있어요. 내가 다 올려놨거든. 거기 보면은 이게 맞는데 답은 이거예요. 막 이런 거 있어. 그냥 이걸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문제풀이 들어가면 제가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이 문제는 진짜 행정법 모르는 교수님이 출제하신 거예요. 이분은 공부 경력 2년 이상 안 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만 해요. 이건 정말 얼척없습니다. 근데 틀렸다라기보다 그 정도 생각을 해냈다는 것은 너무 수준 떨어진다. 이런 문제 낸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냈다면 답을 이걸로 하는 게 맞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문제 풀 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답으로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건. 그건 주관식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식 조금 더 그런 게 많고, 그 다음 기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척하는 겁니다. 일부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취소. 일부 취소 얘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행정소송법은 4조에서, 행정심판법은 5조에서. 원래 행정심판법도 4조에 있었는데, 근데 행정심판법의 4조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왔냐면 특별행정심판 절차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2010년도 1월 25일 날 심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5조로 밀려있어요. 뭐가? 행정심판의 종류입니다. 몇 조 몇 조? 4조 1개, 5조 1개. 행정소송법 4조에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과 무효등록소송과 부작위협판소송과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은 5조에 취소심판, 무효등록심판, 은맹심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쟁송끼리 한번 비교해봐. 1호 1호 비교하면 둘 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소송,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있잖아, 비교를 하면서 볼까? 문제인식만 한번 좀 던져놓고 쉴게요. 소송법을 가보세요. 행정소송법. 방금 얘기한 4조 눈으로 한번 찍고, 취소이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잡아놔. 손으로 잡아놓고 심판법 가봐. 심판법에 가게 되면은 5조 1호에 보시게 되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 보이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으로 가볼게요. 행정소송법 12조로 가봐요. 둘 다 방금 전에 정의에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거라고 했어. 2개가 등장했었거든. 2개가 등장을 했다가 12조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기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는 취소만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법으로 가봐. 심판법 제 13조로 가보겠습니다. 13조 1항입니다.
13조 1항에 가게 되면 이건 청구인적격입니다. 방금 봤던 건 원고적격이었었죠.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긴 변경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의에서는 둘 다 취소하고 변경하고 둘 다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원고적격 청구인적격 12조 13조에 나와 있는 당사자 적격에서는 소송은 취소만 등장했고 그 다음에 심판은 변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둘 다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볼게. 뭐냐면 소송에는 판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판결 조항이 따로 없는데 심판에는 판결 조항이 43조에 따로 있습니다. 43조 가볼게요. 43조 3항인데 3항에 보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심판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취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경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게 옛날엔 이렇게 돼 있었거든. 취소 또는 변경을 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 명한다. 이게 2009년까지 상황이야.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은 형성재결,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것은 명령재결. 여기는 취소 변경 둘 다, 취소 변경 둘 다 이렇게 있었어. 형성에 명령에 두 개, 총 4개 이렇게 있었어. 근데 10년도에 개정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 명령 부분에서 취소가 사라졌어. 그건 말이 돼. 왜 말이 되냐면 행정심판위원회 지가 그냥 취소하면 되지 뭘 또 취소를 하라고 명령을 해. 지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 변경은 왜 명령이 그냥 살아있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변경할 수 없는 변경이 행정심판에는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가 직접 할 수 없고 누가 직접 해줘야 돼. 처분청이 직접 해줘야만 하는 내용의 변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직도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삭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취소 부분을 삭제한 건 그렇다 치고 거기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 개정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다른 처분으로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처분으로의 원래 없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한양대 장태주 교수님이 이 표현이 들어오자마자 와우 그랬단 말이야. 뭐라고 했냐? 변경은 적극적 변경인데 행정심판에서 다른 처분으로의 적극적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건데 아예 법에서 다른 처분으로의 적극적 변경을 인정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버린 것이다. 환영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됐어요. 볼 거 다 봤어. 그럼 봅시다. 둘 다 소송심판 둘 다 취소소송 취소심판 둘 다 취소하고 변경을 하는 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적격 청구인적격이 하니까 이놈은 취소로만 처리하고 이쪽은 둘 다 살아있죠. 그럼 여기만 갖고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잘못된 입법 과오가 아니라면 소송에서 원래 사조에 있었던 변경은 실은 취소의 일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은 취소의 일종이니까 밑에서 취소를과의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해도 위에 있는 변경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거잖아. 이 안에서 다 담을 수 있었던 거잖아. 취소 안에서 취소와 변경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심판에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했는데 밑에서 취소 또는 변경을 또다시 언급을 했다. 굳이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이 취소는 이 취소로 올 수 있고 이 변경의 일부는 이 취소로 올 수 있지만 이 변경의 일부는 취소로 못 가는 친구가 있어서 굳이 변경이라는 그릇을 또 하나 만들어 놔야만 하는 상황이다. 변경의 그릇이 여기엔 따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에 있어서의 의미만 잠깐 보고 쉽니다. 보세요. 변경을 한다고 했죠. 취소는 뭔지 우리 명확하잖아. 그죠? 취소는 적극적 형성이야, 소극적 형성이야. 아까 전에 취소심판은 분명히 형성소송이고 형성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건 형성 판결이 됩니다. 법률관계 변동을 시켜야 돼요. 변동은 앞으로 변동시킬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하면 변동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적극적 형성이 있고 소극적 형성이 있단 말이야. 취소는 처분 취소 판결, 처분 취소 재결, 취소라는 것은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없애주는 거잖아. 이건 무조건 소극적 형성이라고요. 근데 변경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설명이 안 나와 있다고, 법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경은 뭐냐? A를 B로 바꾸는 변경이야. A를 B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처분사의 추가 변경,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소의 변경 이런 거 생각해 보면 A 청구를 취소하고 B 청구를 넘어가는 거잖아. A라는 사유를 없애고 B라는 사유로 바꾸는 거잖아. 처분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취소하고 B라는 처분을 발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경이에요. 그러면 있지, 이런 식의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구도라고 볼까? 그렇죠. 판례에서든 법에서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 이렇게 얘기하잖아. 처분을 변경하여서 변경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A라는 처분을 뭐로? B라는 처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변경 맞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꾼다는 뜻은 얘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거를 뭐 하는 거야? 앞에 거를 취소하는 거죠. A 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요 새롭게 발령하는 겁니다. 앞에 걸 없애고 뒤에 걸 발령하죠. 그렇게 치면은 앞에 걸 없애는 과정에서는 소극적 형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A 처분이 발생시킨 법적 효과는 이 취소를 통해서 제거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얘는 소극적 형성입니다. 취소는 무조건 소극적 형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B라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봐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그럼 영업정지는 정지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없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부작위 의무라는 법적 효과는 취소를 통해서 제거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과징금은 돈을 내라는 거지. 그러면 금전급부 의무,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효과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국가는 채권을 갖고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 채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얘는 적극적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얘는 적극적 형성, 새로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경은 뭐예요? 소극적 형성의 문제입니까? 적극적 형성의 문제입니까? 소극하고 적극하고 합쳐지면 소극이야, 적극이야? 적극이지. 그치? 소극하고 적극하고 합쳐지면 적극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 형성이라고요. 변경은 적극적 형성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변경은 분명히 새로운 거 뭔가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형성이에요. 적극적 형성인데 취소는 소극적 형성이고. 근데 소송에서 취소, 변경 그랬단 말이야. 변경 너의 의미가 뭐니?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야 지금. 변경이 뭘까? 그랬는데 12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취소를 갈 법률상이가 끝내버렸어. 끝내버렸다는 것은 이 변경이 이 취소안으로 포함된다는 거잖아. 그쵸? 이걸로 충분히 다 카바칠 수 있다는 거잖아. 취소라는 표현으로 게임 끝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변경은 취소의 일종이라는 거죠. 저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은 오직 취소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소극적 형성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못해? 소극적 형성밖에 못해. 소극적 형성? 뒤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취소의 일종이야. 다만 어떻게 돼? 취소와 변경에서 취소는 아예 다 취소하는 전부 취소고, 변경은 방금 취소라고 했지? 이거는 일부 인용이니까 일부 취소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취소 판결이고, 취소든 변경이든 둘 다 취소 판결이고, 취소는 다 제거하는 거니까 전부 취소 판결. 변경은 일부 인용이니까 이건 전부 인용, 이건 일부 인용, 얘는 일부 취소 판결.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뭔가 깨져요. 그죠? 그런데 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심판에서는 변경이라는 것을 취소로 다 카바를 칠 수가 없다는 거야. 변경 중에 취소로 카바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한 그릇은 따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변경이란 이름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그 변경이란 이름을 계속 끌고 다니는데 13조 1항 1문에서 변경을 끌고 왔는데 43조 3항에 가니까 취소 심판의 인용 판결, 인용 재결 부분에서 아예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해버렸다고. 뭐야? 다른 처분. 완전 다른 처분. 이렇게 가는 변경까지도 허용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가는 변경까지도 허용하겠다. 알겠어요?
적극적 형성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는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 그런 변경까지도 허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는 이러지 못하잖아요. 적극적 형성 재결이잖아. 아예 새로운 적극적 형성을 허용하죠. 예, 아예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 식의 적극적 형성 재결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적극적 형성 판결 인정도 안 돼. 권력분리 원칙의 정면으로 반하잖아.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내놓는 걸 어떻게 인정해? 그럼 행정부 뭐 하라고? 행정부가 재판하면 이상해지잖아. 그치? 그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절대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심판에서는 적극적 형성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취소라는 범위 안에다가 그 변경을 다 담을 수가 없다고. 이 변경 엄청난 놈이거든. 심판 쪽에서는. 이유는 걔네들은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 심판을 하니까. 권력 분립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 변경이라는 것도 상당히 넓게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느낌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부터 뭘 얘기하냐면 칼로리 바란스를 보여드릴게요. 칼로리 바란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행정법은 거의 대부분이 칼로리 바란스만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칼로리 바란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밑에 편의점 가면 칼로리 바란스가 있을 겁니다. 1995년도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됐던 것이고 우리의 식량이었습니다. 하나씩 준비를 해오셔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